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43분 33초 지나가고 있고요. 자, 오늘도 라이브 매매 타임 2부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종목 상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으로 보내주신다면 저희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원활한 종목 상담을 도와주실 겁니다.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좀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올 경우에는 매수 포착 타이밍 시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라이브 매 타임 2부에서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 시각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2369.41포인트입니다. 여전히 2370포인트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7포인트 정도의 상승폭이 있습니다. 0.3% 정도의 상승폭 여전히 가져가고 있고요. 30분 정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코스피 지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오늘 장 초반보다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장 초반에 2357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장 중반에는 2376포인트 고점이었고요. 현재도 2370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여전히 삽니다. 외국인이 591억 원. 하지만 기관은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섰네요. 134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782억 원이나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외국인이 오늘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죠. 674포인트입니다. 675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74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 지수는 거래소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모습이고요. 외국인 매수 강합니다. 일단 일중 흐름 살펴본 뒤에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 초반보다 역시나 코스닥 지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672포인트 이 부분도 상승 흐름이긴 했는데 675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현재도 고점 부근인 674.8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333억 원 삽니다. 그리고 개인이 53억 원 팔고 기관이 97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사다가 이제 또 매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에서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31원 60전, 2원 50전 하락하고 있고요.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IT주, 텔콘, HLB, NC소프트, 항공주까지 5종목입니다. IT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악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이 그간 많이 올라왔고요. 기술주들, IT주들 버블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한국 IT주들은 좀 예외지 않나? 라는 저평가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고평가 논란에도 지금 16만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신고가 경신한 모습입니다. 모두 전반적으로 잘 달리는 모습인데 여기에 주주환원 기대감, 중간 배당 얘기까지 나오면서 IT주들 굉장히 잘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텔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잘 갑니다. 1%대의 상승인데 사실 장중에는 7,680원까지 올라주기도 했습니다. 원료의약품 독점 공급에 상승했는데 전거래일보다 2, 3%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엠마우스 생명과학의 겸상적혈구 질환치료제 API 독점 공급권을 취득했다라고 지난 16일 장 종료 후에 공시된 바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상승했다가 지금 재료가 조금 빠지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HL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신약 관련된 소식으로 상승하는데요. 일단은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다가 지금 조금 빠진 모습입니다. 항암신약 미국 FDA 희귀약품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지금 상승 흐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NC소프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종목이고요. 장중에는 41만 8,5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낙폭이 좀 생겼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데 리니지 M, 흥행 기대감 엄청납니다. 사실 사전 예약자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기대감으로 연일 올랐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장 중반부터 쏟아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항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들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 항공주들은 일단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해지고 주가는 다시금 재점화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름 성수기가 진입했기 때문에 항공주 그동안에 좀 눈을 돌렸다가 다시금 항공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대한항공으로 지금 표기가 되고요. 대한항공 4%가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산업, 대성합동지주, NHN 엔터테인먼트, 대체에너지주, 건설주, 인터플렉스까지입니다. 자, 먼저 대성산업, 대성합동지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기대감이 있습니다. 합병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4,195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합병에 대해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성합동지주 역시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NHN 엔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코 대체 결제 수단이죠. 빠르게 결제할 수 있는 수단, 시장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NHN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적으로 페이코가 있습니다. 사업 호조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나왔네요. 6%대의 급등이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에너지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문재인 신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탈핵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탈핵 시대 선포에서 원전고리 지금 1호기도 가동을 멈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주들 그리고 풍력발전주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잘 가고 있는 동국 SNC, 태웅 이런 종목들 5%대, 7%대 급등, OCI도 2%대의 상승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설주인데요. 619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가 됐습니다.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619 부동산 대책 이전의 대책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강했는데 이제 재료가 모두 드러났다라는 안도감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책 발표 이후에 상승 흐름 가져가는 건설주들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건자재 관련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시설 투자 수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인터플렉스 오늘 7.4%나 상승합니다. 장중에 41,000원도 돌파하기도 했던 인터플렉스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모습입니다. 2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눌림목 매매 강자 오현진.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 아래 하단의 번호를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 분씩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환 부장의 5종목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먼저 세화 IMC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화 IMC 같은 경우는 한 2달 전에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다시 매수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세화 IMC 하면은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호조가 되면서
타이어,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중에서 타이어 금형 쪽에 관련된 비중이 점차적으로 괜찮아진다라는 그런 시각.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세와 IMC의 어떤 흐름 자체, 주가의 흐름 자체도 이제는 매수 시점이 이제 다가왔다. 이런 그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그 세와 IMC 같은 경우 지난 그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바닥권에서 매물 조정을 거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6개월 정도가 거쳐서 최근에 급등락을 한 달 전에 연출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매수점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 저점 매수가 가능한 그 매수 시점이 다가왔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세와 IMC를 이제 매수 타임으로 보고 현재가로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매수가를 현재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유니 테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D램, 그리고 낸드,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는 올해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런 메모리 관련된 회사에 장비를 대는 거, 그리고 메모리 관련된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유니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유니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반도체 회사에 맞물려서 올해 최고의 실적을 구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게 있겠고요. 그리고 주가의 흐름 자체로 보면은 최근 들어서 어떤 에너지가 서서히 분출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9,000원, 18,000원대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하염없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올라가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은 일단은 전 고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 과정까지도 보유하고 계시면서 일단은 그 흐름을 더 보셔도 된다. 아무튼 올해 최고의 실적을 구가하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이후, 그러니까 나타나는 1, 2, 4분기 실적이 나타나는 그 시점부터의 주가는 또 한번 좋을 수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동부 하이텍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기타 이제 다양한 반도체 부분을 우리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만들어주는, 설계를 해주면은 만들어주는 회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회사를 이제 파운드리 회사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파운드리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동부 하이텍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과거에 거의 움직이지 않던 주가가 올해 들어와서 서서히 이 회사에 새로운 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은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6개월, 한 1년 이상 지속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큰 흐름 갖고 보시면은 조정받을 때 매수 타임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회사가 올해 주식뿐만 아니라 실적도 이제 과거에 어떤 그런 비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 나아지면서 올해도 최고의 실적을 구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케어제를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라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회사, 그리고 제약 회사,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케어제는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데 역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탈피를 하고 있는 어떤 움츠리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몇 개 있다 그랬죠. 케어제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에 상하이 중국계 회사가 갖고 있던 80만 주가량을 기관이 받아가는 이런 블록딜을 성사하고 난 다음에 역시 한 2주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바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서서히 움직일 단계에 있다. 이런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 매매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블록딜 같은 경우 했을 때는 바로 시장에서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1, 2주 정도 어떤 흐름을 갖고 난 다음에 서서히 물량을 흡수해가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대부분의 블록딜의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그런 흐름의 효과가 나타날 시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올해 실적이라든가 모든 걸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으로서 매수해도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
뭐 지난번에 제가 추천해 드린 것보다는 한 뭐 4, 5%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부담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만 원 정도까지의 가격이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가 10만 원 정도 가격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타이밍으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6만 7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새로운 종목으로서 제가 이제 SK 바이오랜드를 보겠습니다. SK 이제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이오 회사다, 뭐 화장품 회사다, 이렇게 두 가지의 그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화장품의 근간이 되는 그 원료를 공급하고 있고요. 화장품에 되는 그 글로벌한 회사, 이런데 이제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고 있고 또 제약 원료를 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눈에 띄는 이런 현상이 뭐냐면은 SK 그룹 자체가 새로운 그 제약이라든가 바이오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는 이런 흐름이 올해 2017년도에는 계속 제기될 것이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상장되어 있는 뭐 SK 케미칼이라든가 SK 바이오랜드 또 거기에 따라서 제가 SK 바이오랜드를 주목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현재 그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제품 중에는 히아루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아루론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필러에 관련된 주 재료를 이걸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이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조정을 받고 새로운 시세가 나을 초도 단계인 오늘 첫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SK 바이오랜드가 오늘 그 현재가로 그러니까 18,000원 드렸지만 현재가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기 있겠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7,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화 IMC부터 SK 바이오랜드까지 장기원 부장의 5종목 들어봤고요. 매수 포착 타임이 왔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으로 갑니다.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추세 공략 매수 포착 타이밍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지금 그 상승세를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NH 엔터테인먼트 얘기했는데요. 우선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코 간편 결제의 그런 시스템에 의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간편결제 이런 페이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네이버페이 그리고 이 카카오페이를 좀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선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에 버금가는 이 페이코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거래액을 보더라도 5천억을 달성하면서 이 페이코의 그 목표였던 연간 1조 원 달성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이 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맹점을 공격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NH 엔터테인먼트 이 페이코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더불어 뭐 간편결제 서비스가 온라인 시중에 집중하는 만큼 페이코 같은 경우가 지금 가맹 그 오프라인 쪽에서의 그 시장에서 좀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좀 편의점과 좀 프랜차이즈 위주로 거래액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이 오프라인 쪽에서의 선전을 이 NH 엔터테인먼트의 시적으로 기대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페이코 같은 경우에는 뭐 결제 수조가 아닌 국내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이 광고 사업 그리고 금융 사업을 기반으로 수익 모델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그 어떤 밸류체인 확보에 이어서 여러 가지 뭐 광고 사업을 통한 이 페이코에 대한 결제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광고 사업 쪽에서도 추가적인 그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NH 엔터테인먼트의 올해 실적을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주가 쪽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좀 펼쳐주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그 어떤 물량 부담이 없는 그런 자체가 이 NH 엔터테인먼트의 기술적으로도 긍정적으로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뭐 매수가를 굳이 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81,900원 그리고 목표가는 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3,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오늘 매수 포착 타이밍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 했고요. 장기원 부장의 5종목 들어봤으니까 오현진 팀장 5종목도 들어봐야 되겠죠. 팀장님 가볼까요?
네, 대하차이부터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동안 조정이 나왔던 부분은 이제 크게 리스크가 있어서 조정받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반발 매수가 이제 금요일 날 들어왔고요. 오늘 장에도 이제 조정이 있었지만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추세상으로는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2,200원 계속해서 유지를 합니다. 정고점 부근인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더라도 꼭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크게 우려하지 않으시고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하철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수주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수주라는 것은 굉장히 대규모 장기 수주이기 때문에 주가에 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운시큐어 보겠습니다. 보안 관련주죠. 생체인식 기반 결제가 성장하게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해킹이라든지 뭐 랜섬웨어라든지 좀 보안 관련된 이슈들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빅데이터 시대, 뭐 사부 인터넷 시대가 된다면 해킹에 대한 보안은 더더욱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조금 돌파해내고 정고점을 이겨나가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현재 목표가 3,400원 설정 중인데 거기까지 노리고 홀딩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우수 AMS 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전기차 의무화 소식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 순환매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우수 AMS 같은 경우 이제 금요일장 급등을 하고 오늘 윗꼬리를 달리는데 지금 가격대가 확실히 저항대예요. 이게 몇 달간 형성된 저항대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일단은 좀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고요. 현 시점에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반등에 의한 비중 축소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맥 보겠습니다. 스맥은 로봇 관련주죠. 최근에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로봇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강합니다. 역시 타타 산업의 핵심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맥 같은 경우 6월 14일날 급등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나왔지만 눌리지 않고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좋습니다. 기존에 설정해드렸던 목표가 4,900원 일단 달성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5,000원까지 상향을 하고 홀딩하는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시세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게임주 NC소프트 보겠습니다. 제가 리니지 앤 모멘텀 참 지겹도록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어쩌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죠.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드디어 리니지엠이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사전 가입자 500만 명 넘어섰고요. 주가도 그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지금은 좀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일단 목표가 43만 원 유지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런칭이 되면 그때는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43만 원 홀딩을 해드리지만 런칭 이후에 주가가 꺾인다면 그때는 좀 차익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염두하시고 NC소프트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런칭 이후에 주가가 꺾이면 그때 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지점 연결 맞네요.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으로 갑니다. 이정남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하이트진로홀딩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가가 따도 너무 싼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진로홀딩스는 현재 지금 시가총액 2,700억 수준으로 지금 PBR 0.4배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얼마나 싼지 자산가치 그리고 수익가치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자산가치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동사가 지분을 50% 가진 하이트진로의 경우에 시가총액이 지금 1조 9천억 원은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지분가치로만 최소 현재 주가의 한 3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사인 진로소주의 시가평가시 한 1,000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동사가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쳐서 동사의 시가총액은 1조는 돼야 된다는 계산이 좀 나오는데요. 자산가치에 대한 저평가 기업은 좀 수도 없이 많다라고 좀 반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가치 측면에서도 좀 말씀 좀 드리자면 동사는 16년에 매출액 1조 9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300억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조금 견해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미 동사가 얼마나 싼지 좀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업황이 제일 안 좋은 자동차 업종 그리고 같은
같은 지주사인 한라홀딩스를 예를 좀 들어보게 되면 작년도 매출이 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200억 원을 벌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7,200억 와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하이트진로홀딩스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평가 해소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본업의 실적 둔화로 인해서 주가가 좀 계속해서 좀 눌려 있었는데 최근에 자회사인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4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게 되었고요. 최근에 신제품 판매 호조를 보임으로써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연간 한 200억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연간 1,5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배당 수익이 한 4% 정도가 넘었을 정도로 고배당 성향을 가진 회사였었는데요. 최근에 한 2년 동안 좀 배당이 줄이면서 시장에서는 다소 실망감을 좀 주었었습니다. 최근에 지주사들의 주가 상승에서 좀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정책 스탠스에 맞춰서 배당을 증가시키는 주주 친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 좀 되고요. 결론적으로 동사에 대한 투자는 강력 매수를 좀 제시해드리고요.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트진로홀딩스 현재가 매수 16,000원 목표가까지 강력 매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7883번님께서 종목 성신양회입니다. 8,100원 평당가고 10%라고 하셨는데 매도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장기환 부장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그 성신양회를 매수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보시죠. 일단은 그 현재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기업의 내재 가치가 좀 좋아지고 일단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일단 옆으로 횡보 조정을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일단은 8,100원을 넘기는 가격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거의 매도 시점 포착은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 호전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그 건설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건설 관련된 그 건자재, 그러니까 여기 양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멘트 부분이라든가 건자재 부분의 어떤 실적 호전이 이제 예상되는 그런 발표 시점에 이것을 한번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올 거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장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썩 좋지는 않지만 일단은 바닥권에서 탈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 시점은 8,500원 이상에서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은 더 늘리지 않고 어떤 매도 시점만 잘 포착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중 증가는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 매수가 위에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대응 말씀해 주셨고요. 4172번님께서는 동화약품 8,950원 평당가 10% 비중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동화약품은 제약주입니다. 최근에 제약주 분위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웬만한 제약주가 대부분 반등을 하는데, 이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 사실 그 기대감을 줄 만한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판매대에는 품목도 꾸준한 판매를 자랑하긴 하지만 신규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수급도 지금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화약품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보다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이 지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를 한 8,500원 정도 손절가를 보시고 보유를 하시되 반등 시 물량을 줄여나가면서 반등 시 한 8,900원 정도까지만 보고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화약품에 대한 문자 상담까지 진행해 봤고요. 잠시 뒤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장기환 부장의 5종목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갈까요? 네, CIS를 보겠습니다. CIS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CIS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해 갖고 최근에 아주 장이 좋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CIS는 실적이나 모든 부분이 부합됐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못하고
최근에 주가는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신규 상장되고 난 이후에 어떤 물량 소화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이런 관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CIS를 바라보는 그 투자 포인트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투자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점과 고점을 서서히 높여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점 매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의 이제 상승을 언제 할 것이냐라는 그 주 포인트는 2분기 실적이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달 반 정도까지는 이 주식을 매매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여기에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보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런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흐름 자체에서 어느 시점에 매수를 포착을 할 것이냐, 바닥권에서 움츠리고 있는 어떤 그런 국면, 여기에서는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한원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어느 부분이냐면,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냉각, 그리고 그 쉽게 말하면 히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엔진의 어떤 그 가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휘발유를 통해서 나는 그런 열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이 부분, 그거에 대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좋으냐 못하느냐가 이 회사의 관건인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한 전기자동차의 이 회사 한원 시스템은 거기에 낙점을 받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아주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아마 올해 내내 그 부분에 대해서 재료가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큰 흐름 갖고 이 회사를 보셔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속 보유 홀딩,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이런 관점이고요. 다음은 그 현대상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한진중공업을 보면서 많은 그 어떤 관심에서 벗어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포인트를 보셔야 되냐면은 올해 이제 지금 현재죠. 2, 4분기부터 어떤 글로벌 해운의 운임 자체가 이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대상선이 현재 우리나라 부분 대부분의 그 컨테이너 이런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2분기부터 실적이 좀 나아집니다. 올해 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기보다는 적자의 폭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이런 관점이고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서 이 회사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일단은 그 현대상선의 움직임이 횡보 조정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돌파를 할 수 있는 이런 관점에 포인트가 임박해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저점 매수를 더 하셔도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한 번 더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시면은 참 지저분하고 주가가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어떤 진짜 난해한 이런 양상을 보고 있는 주가의 어떤 흐름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시작을 하지도 않은 주식이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시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뭐 9,000원부터 뭐 7,000원부터 뭐 12,000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상승한 게 아니냐, 이런 관점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새로운 시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시세 관점,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지부진했던 주식이 한번 움직이면은 새로운 시세가 나옵니다. 역시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주식이 과거에 16만원, 7만원 대도 하락했던 그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정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법칙, 그리고 전체적인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올해, 작년부터 좀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현재 나아지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가로 매수를 말씀드리고, 12,000원이지만 현재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1차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스페타시스를 보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제가 이제 요거 말씀드린 한 달 정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한 달 정도 조정받으면 역시 주가는 움직입니다. 많게는 3개월,
적게는 보름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데 역시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새로운 가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까 그 서두에도 뭐 인터플렉스가 엄청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BH, 뭐 FPCB 관련된 종목, PCB 관련된 종목들이 하염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PCB 쪽에서 이스페타시스도 역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들은 자본금이 크고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못 갔는데 중국발 자회사도 좋아지고 최근 들어서 이제 337억이라는 그 자회사 증자를 통해서 또 경쟁력을 갖추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을 이제는 서서히 높일 때가 됐다. 이런 관점에서 이스페타시스도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CIS부터 이스페타시스까지 저점 매수 가능한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오현진 팀장의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5종목 가볼까요? 네, 네오토부터 보겠습니다. 네오토는 대형기업 납품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매수 타이밍 드린 이후에 목표가 9,200원 말씀드렸는데 이제 9,200원 거의 다 달아왔거든요. 그래서 9,200원 조금 유지를 하시고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원래부터 사실 이제 기업 모멘텀보다는 차트로 인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로 봤을 때 노릴 수 있는 가격이 9,200원이니까 9,200원 노리고 여전히 홀딩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캠시스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서는 수급이 조금 약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차피 관련 종목군들이 순환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고점 종목보다는 충분히 조정받은 종목을 보는 것이 낫다라는 관점에서 캠시스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캠시스는 오늘 제가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2,930원 부근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3,400원, 손절가는 2,85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비교적 강력한 지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깨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공략하시면 적절한 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신일산업 보겠습니다. 신일산업은 여름철 선풍기 판매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소폭 시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 5.9%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3.8%대까지 반등폭을 조금 줄여놓은 모습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 약간 수익권에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보유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그 여부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프론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는 사실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도 긍정적입니다. 전기차도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안에 속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신고가를 뚫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작은 매수에도 충분한 추가 상승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 노리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목표가 14,000원 돌파했기 때문에 목표가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오늘 신규적으로 편입하는 종목입니다. 태양금속인데요. 태양금속은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대주주가 의도적으로 회계장부상 실적을 누락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약간 그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종목은 언제든지 급등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급등 이후에 눌림목 이후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괜찮다고 봅니다. 현재가 동시호가 2,470원 정도 예상되는데 요 근처로 진입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 2,35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금속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31번님께서 종목 한화케미칼입니다. 비중은 30%, 평단가 29,350원.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사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요즘 전망은 나쁘지 않지 않아요? 네, 뭐 전망 좋고 뭐 주식 좋고 네. 뭐 잘 사신 것 같은데 조금 고점에서 하셨는데 그 몇 번 저점에서 사고 팔고 하시다가 결국 고점에서 조금 물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걱정할 게 없고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제가 이제 여기서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7,000, 28,000원대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움직이지만 29,000, 3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지금 현재 장세하고는 뭐 부합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갖고 계신 것 중에서 일주 정도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더 비중을 늘려도 되는 이런 상태고 지금은 기관 조정상에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시세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케미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코멘트 들어볼 수 있었군요. 2126번님께서 게임빌 57,500원에 50%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업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게임주는 앞으로의 전망이 괜찮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좀 과도하게 보인 구간에서 저점을 치고 올라가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많고요. 게임빌도 단기적인 반등에 따른 매물 소화를 충분히 거친 이후에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가격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마진이 줄어들 우려감이 있다라고 보지만요. 결국은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대형사는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만큼 대형 게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고사양화가 되면서 단기적인 그런 예전에 애니팡 같은 그런 짧은 시간에 하는 게임뿐만 아니라 대형 RPG 게임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대작을 하나 만들면 3년에서 4년까지도 수익 구조가 나옵니다. 이런 추세를 생각해 봤을 때 대형 게임주는 분명히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수익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7만 원까지도 제가 볼 때는 노려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른 매도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으면 조금 길게 7만 원 정도 목표가 잡고 홀딩해 나가시는 관점이고요. 굳이 익절가를 정한다면 한 6만 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6만 원 아래로 빠지지만 않으면 7만 원까지 가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한 종목씩만 더 가보도록 하죠. 2128번님께서 금호타이어 7,600원에 이분도 비중이 많습니다. 50%라고 하는데 장기현 부장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은 그 금호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사의 결의, 상표권 논쟁,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이슈와 관련된 종목은 이렇게 급등락을 좀 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은 사셨기 때문에 이제 본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시는 그 시점마다 틀리겠지만 만약에 갖고 계신 게 비중이 좀 높긴 한데 이게 하루 이틀 조정, 그러니까 이틀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반등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운용의 전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갈 수는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운용을 하시지 못하면은 결국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종목입니다. 이슈에 민감한 종목이기 때문에 운용의 매를 살려라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9739번님께서 메디프론 종목이고요. 5,600원 평단가 10% 비중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 내에서도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거든요. 앞으로 치매라든지 AI라든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메디프론도 그 수혜주 중에 하나로 이미 꼽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급등 후 조정을 보였지만 오늘장에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도지 모양을 만드는 걸로 봐서 충분히 버틴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매수가가 현재가랑 좀 비슷하신 것 같고 비중도 10%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부담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무너지거나 하는 모습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시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한 다음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 관점에서 일단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탈가 설정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탈가를 한 5,300원 정도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여기서 손절이 된다고 하시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손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목표가 상방으로는 제가 볼 땐 좀 크게 열려 있습니다. 한 6,4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정책 모멘텀에서 멀어져 있는 종목이 아니라 밀접한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급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상방으로는 좀 크게 열린 한 6,400원 그리고 하방으로는 조금 짧은 이탈가인 5,300원 요 가격 전략만 기억하시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한번 시세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격 전략까지 쭉 주셨습니다. 메디프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은 이쯤에서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3시 26분 53초 지나고 있고요. 동시호가 진행 중이죠. 저희도 예상체결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체결지수 2370포인트 턱걸이합니다. 2370.97포인트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39%, 0.4% 정도의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2350포인트 때부터 2370포인트 때까지 쭉 올라왔고요. 현재도 2370포인트 턱걸이하면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자, 코스피 일중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 어떨까요? 수급 주체 보니 외국인이 여전히 삽니다. 기관은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258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20억 원 사네요. 개인은 856억 원 반대로 순 매도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꽤 커지면서 63,000원 터치합니다. 네이버만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낙폭이 점점 더 커집니다. 신재생에너지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정부 테마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준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한국전력의 주가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대 비교적 큰 낙폭이고요. 삼성물산, 강보합권,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포스코 모두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됩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75.58포인트까지 상승합니다. 이대로 마감이 되면 오늘 고점 마감일 텐데요. 일단은 장중 흐름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닥도 장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장중 흐름 보시면 672포인트부터 675포인트, 676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일단 상승 흐름들 쭉 가져갔고요. 오늘 하루 종일 좋은 흐름들 코스닥은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연고점 뚫어냈다라는 부분 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 체크해봐야 되겠죠. 외국인입니다. 키는 외국인이 367억 원 사고요. 기관이 99억 원 팝니다. 개인이 81억 원 팔고요. 한마디로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이다. 이렇게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의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어느새 11만원 부근까지 바짝 근접했고요. 묶여있던 셀트리온의 주식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도 103,600원대까지 올라오고요. 메디톡스 상승하다 하락합니다. CJENM도 약보합권 7만원대 중반입니다. SK머티리얼즈의 상승이 돋보이는데요. 어느새 시가총액 5위까지 상승했고요. 20만 5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는 어떨까요? 로엔, 코미팜은 하락하지만 바이로메드, 신라젠, 휴젤 상승합니다. 특히나 바이로메드도 7%의 상승, 신라젠은 13%가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27,000원대 안착하는 모습이고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휴젤도 50만 7,100원까지 올라오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비교적 긍정적으로 우리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마감 시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한 부장님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전반적으로 조정받은 종목들의 아주 시세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SK하이닉스죠.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 시장의 힘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먼저 조정받은 종목들이 또 조정받고 움직이는 이런 양상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과거에 먼저 주도했던 인터플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역시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고 또 새롭게 확산이 된 신라젠이나 이런 바이오 관련된 종목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종목들의 매기 확산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개별 종목들도 역시 움직였던 종목들이 가고 안 가는 종목은 역시 안 가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이 완전히 양극화를 벌어지고 있고 역시 기관 매매나 외국인 매매 동향도 역시 양극화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형태의 주식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세에 맞는 추정하는 매매 전략을 어느 때 못지않게 지금 현재 시세 추정하는 매매 전략을 가져라라는 게 지금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보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주식에 대해서 자꾸만 고집을 펴서 매매한다기보다는 시장에 움직이는 대로 쫓아가자.
라는 것이 오늘도 역시 보이는 그런 장세의 똑같은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 그렇습니다.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1년, 2년, 3년 제가 맨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큰 흐름 보고 현재에 맞는 그런 단기 전략을 취하시면은 좀 더 좀 이기는 전략의 투자 전략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기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 때다라고 월요일장에 대해서 코멘트 주셨는데요. 코스피는 2370.90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2370선 턱걸이하면서 마감이 긍정적으로 잘 됐고요. 코스닥 역시 675포인트 턱걸이하면서 0.7%나 상승폭을 가져갔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132원 50전, 1원 60전 정도 지금 하락을 하면서 원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월요일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 장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 삼성전기와 대주전자재료 3월 29일과 6월 15일에 매수했는데요. 수익률이 각각 34.6%, 14.6%나 났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고 계신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이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 4월 24일과 4월 3일에 각각 매수했는데 수익률이 무려 27.2%, 20.5%입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한라 IMS와 우리로 6월 2일과 6월 9일에 매수했는데요. 16.2%와 14.5%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 지문상 대리 코스모화학은 4월 5일 한 2달 반 전에 매수했는데 수익률이 무려 53.6%나 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양태준 대리의 삼성전기 3월 20일 월요일에 매수했고요. 39.1%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전희승 과장 코리아서키트 4월 28일 금요일에 매수했고 28.7%의 수익. 오늘 함께한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상하프론테크 5월 15일 월요일에 매수한 종목 22.7%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으로 갑니다. 박남열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원열입니다. 예, 그동안 종목들이 많이 갔는데요. 이 종목들 AS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삼성전기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삼성전기는 지금 듀얼 카메라 매출이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강화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MLCC 수요 급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수요량이 전장 부품과 그 사물 인터넷 쪽으로 해서 수요가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 쪽에서 좀 상당히 좀 시장 선점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 추세적으로 좀 상승폭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은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기 일단 추세적으로 목표가를 단언하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10만 원대를 제시해드렸는데 목표가를 한 13만으로 다시 정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그대로 좀 정정해가지고 한 8만 5천으로 좀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보게 되면 시장 흐름상으로는 그 삼성전기가 IT 중에서 가장 그 성장성이 강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 보유관 좀 유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주전자재료인데요. 대주전자재료는 제가 이제 드릴 때 제가 이제 그 목요일 날 좀 그 방송을 한번 더 해드렸는데요. 대주전자 재료를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날 31만 주 전환삭제 물량이 주식으로 전환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물량이 강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물량을 당일날 다 매도를 나오면서 공급보다 수급이 더 강화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전환삭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희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전자 재료는 2차 전지용 응급 소재에 대한 내년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살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주전자 재료는 히토류와 LED용이 들어가는 형광漆 부문에 LG화학에서 형광漆 부문을 인수를 했는데 10년 전에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용으로 들어가는 LED용 형광체가 좀 상당히 성장성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주전자 재료는 차트 한번 올려보실래요? 일봉 차트요? 일봉 차트를 올려보시면 제가 추천드렸던 그 가격대가 5,300원에서 5,400원 그 사이입니다. 주가 들어 올렸는데 거래량이 오늘 150만 주 정도 육박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5월 2일날 거래된 거래량이 150만 주인데요.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내일부터의 관건은 어디부터냐면 5,800원대 지지 여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5,800원까지 눌림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눌림을 이용해서 물량을 모아가도 성산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목표가는 그대로 6,500원 가져가시고요. 6,500원대 한번 턴했기 때문에 이 목표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6,500원 한번 팔았다가 다시 대응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7,500원으로 정정합니다. 손절가는 5,100원으로 정정하고요. 이렇게 해서 좀 추세적으로 가져가 보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이 좀 있었네요. 손절가 5,100원 그리고 목표가 7,500원으로 좀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이었고요. 자, 이번 주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자,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내일장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또 다가왔는데요. 내일장은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대비를 해보면 좋을지 큰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내일은? 우리가 흔히 이제 급등하는 종목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런 말씀을 잘 드리는데, 급등하는 종목은 이틀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틀 하락제, 그리고 3일째 하락이 되면 장중 저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최근 잘 올라가는 종목들의 이런 양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의 종목을 새롭게 막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잘 아는 거는 많이 가고 있는 종목을 조정받으면은 사면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내일장도 그런 한 전략을 유효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는 종목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급등하는 종목들은 조정을 짧게 하고, 그리고 장기로 조정받은 것은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받는 종목들, 이런 중심으로 해서 매매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소외된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외된 종목들은 일정 정도 올라가서 조정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이런 전략.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6월 말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배당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중간 배당을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중간 배당에 관련된 것도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번 내일 그러면 매매를 한번 해봐도 괜찮은 게 있지 않겠나 해서 한번 내일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을 한 2개 정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한번 매매를 해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50원 플러스인데 이틀 하락하고 50원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뜻하면은 3일 연속 하락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내일 만약에 장중 조정으로 받는다라면은 한번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 2월부터 움직였던 주가를 저는 잊어버려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주식이 요번에 움직이면은 새로운 시세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흐름, 그러니까 횡보 조정이 어느 시점에 탈피할 것이냐. 기관과, 지금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세를 분출할 것이냐, 그 시점에는 적극적으로 쫓아잡으셔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보면은 케어젠이라는 종목 있죠.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바닥권에서 탈피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이런 관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라든가 이제 많은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새로운 시세를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이런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들은 시세를 바닥권에서는 준다라는 관점이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역시 중요합니다. 기관과 이런 것은 바닥을 탈피할 때는 기관과 외국인의 그런 강한 힘이 결국 바닥을 탈피하는 주 매수의 어떤 흐름이 되기 때문에 어떤 힘이 평행선에서 작용할 때는 결국 힘이 매수로 작용을 기관이나 외국인의 큰 힘이 작용했을 때 시세는 반전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역시 탈피하는 종목에서 어떤 캐치 포인트는 그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셔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두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저점에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케어젠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사실 코스모학도 그렇고 장기환 부장께서 기존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세를 이미 많이 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30%에서 많게는 50%씩 났는데 네. 순환매가 지금 또 이 종목에서 또 돌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장기? 아닙니다. 가는 거는 3개월, 6개월. 1년, 3년 이렇게 가신다고 보면 되고요.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가는데 제가 그렇잖아요. 저는 추천드리는 종목을 일단은 일정 정도 급등을 하면은 제가 추천 종목에서 뺍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의 기본적인 추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꼽히기 전에 종목을 사서 매집을 해서 갖고 간다라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런 종목을 일단은 시작을 하면은 1년, 2년, 3년 이렇게 큰 그림을 갖고 가는 장이 지금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죠. 급등을 하면은 바로 이제 조정을 얼마 받느냐 이런 어떤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매매를 하시면은 재밌는 장, 지금 장에서 이기는 전략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매주 이기는 전략을 긍정적으로 잘 소개해주고 계신 장기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장기환 부장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월요일 소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요. 수분 섭취 많이 하시면서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